네, 우리와 가까운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옆에 계신 분 먼지를 뜯어주고 그러세요. 떼주세요. 이거 네. 털옷을 입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네. 우리 전생에 부부였는데 마음껏 떼주세요. 아이 그래도 저기 왜요? 이렇게 몸에 엄청 손- 조심하시네요. 오늘 여사님 분이 계세요. 아, 제가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 와. 어떤 거? 제가 KBS 오. 유튜브에서 썬킴님과 전민기 씨와 저와 함께 거침없는 녀석들이라고 아. 그래요. 새로운 시사 너무 프로그램을 잘 어울리는데요.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랑. 이렇게 프로그램은 많아지는데 네. 없어진 걸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없어진 것도 뭐 계속 뭐 없어진 것으로 히히 스토리 없어진 거. 아니 이게 승화가 된 거 아닙니까? 아,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바로 10시에 네. KBS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침없는 녀석들. 네. 침업 녀석. 전민기 씨는 어떤 분 남편으로 알고 네, 여기 앵커님 안 계셨을 때 잠깐 왔던 정민여 씨. 네. 그분의 남편분이십니다. 네. 사실 정민여보다 훨씬 더 유명하시죠, 그분은. 아마 방송 한 100개는 하시는 것 같던데, 전민기 씨. 썬키님은 1000개. 네. 1000개 하시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무명의 시사평론가 할 때 네. 이제 마케팅 전략이 그겁니다. 박리담에 5만 원짜리 출연료 받고 한 월천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5만 원으로 어떻게 월천을? 그러니까 아침 5시, 6시, 7시, 8시, 9시 그리고 10시? 10시 때 우리 저 12시구나. 12시. 네, 전 11시. 12시에 했었어. 네. 우리 저. 아, 예전에 맞아요. 이현정 전 앵커가 12시, 점심 때. 타방송 있었을 때 내가 그때 12시에 했었고 그리고 6시, 7시, 8시. 심지어 목사들인데 불교 방송 9시에. 지방 전화 연결 없었어요. 전화 연결. 그게 이제 전화 연결이 이제 9시 그리고 7시. 예. 네. 그렇습니다. 최모 시사평론가께서 그렇게 지금 방송을. 이제 최모 시사평론가는 빚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아주 엄청나게 말아먹으셔가지고 네. 엄청 크게 하셨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딱 엄청 크게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계속 박리담의 시스템으로 부르면 그냥 뭐 다 갑니다 그 형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어디 팟캐스트 녹음할 때 한 네. 분이 펑크를 내셨어요. 그래서 다른 한 분이 상암동에 있는 곳이었는데 네. 최영일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아, 그 최모라고 최영일한테 했는데. 네. 최영일한테 전화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네. 지구상에 올 사람 아무도 없다 해가지고 네. 그냥 접었어요. 최영일이 지금 오토바이 타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 아. 그건 이제 뭐 이거는 지구상에서 대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은 아마 오토바이를 타시는 게 꼭 그걸 찍으시려고 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의기수 하시는. 찍는 시사평론가라고 예, 정말 그래요? 하루에 자기가 몇 개 하는지도 몰라. 그냥 육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가는 그 거예요. 썬킴님이랑 전민기 씨도 마찬가지. 아, 자기가 그래요? 방송을 몇 개 하는지도 모르고 욕망만 가득가득해. 욕망만 가득해 어떻게? 네, 욕망 덩어리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썬킴이나 전민기나 최영익이나 이렇게 일수 찍는 분들한테 제가 충고를 하자면 충고. 바로 이제 박리담의 선배로서 네. 그렇게 임팩트 없는 삶을 살다가 네. 임팩트 없이 방송 생활이 종료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왜요? 센 걸로 한번 해줘야 돼. 아, 센 거. 센 걸로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낙곰수를 한번 좀 떴다가 그렇게 좀 그치. 그렇게 아, 오정TV가 요즘 센 거 했다가 계속 노딱이 붙어가지고. 아하. 지금 아주 딱지부터요? 딱지가 계속 붙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저 딱지가 우선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그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나름대로 기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아,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이건- 거꾸로. 이건 이제 새벽은 뼈세, 네. 이런 식으로 여관은 꽌녀 이렇게, 예. 카드는 득하 이런 식으로. 어. 예. 이렇게 좀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역시 많은 걸 산전수전 겪으셔가지고 많은 해결책이 비단 주머니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땀주머니 한 10개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저기 배에 예, 우리 저 오윤혜 씨, 네. 돔콘 이렇게 하시라고. 아, 그건 CD로 우리는 바꿨습니다. CD 로? CD. 섹스는 야스로.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많은데 거의 방송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다 암호로 하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은 이제 아니 거명하지 행위를 했거든요. 대신 손동작으로.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노딱이 붙더라고요. 예전에 네. 우리 히히히 스토리 오윤혜 씨 오시기 전에 네. 박지희 씨한테 네. 한번 이제 장난으로 응. 따귀를 한 대 때리는 네. 노따기 붙은 거야 그거 하나로. 아 따귀를 때린다 그 농담 폭력, 때문에 뭐 이렇게 장난감 칼 들고 휘둘러도 이게 또 폭력으로 다 분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깐깐하네요. 그럼요.
이 맘스 시사가 지난주에 조회수가 굉장했어요. 아시나요? 거의 7만 회를 뭐 기록했어요.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신평론가님의 그렇죠. 탁월한 주제. 그리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네, 제가 오늘 방송 나갔을 때 맘스 시사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댓글장이 있는 거예요. 어머 감사해라. 그분 진짜 감사하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 또 신평론가님의 탁월한 주제 선택 오늘 그래야 될 텐데요. 얻어가고 싶습니다. 얹혀서 왜냐하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여기서 들은 얘기를 마치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맞아, 도이치모터스가 뭐게 말하면서.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제 인생도 좀 그렇게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원래 자기 거 네, 자기가 잘안 자꾸 돼요. 남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썬킴도 갑자기 전민기 씨도 썬킴. 그리고 저 최영일 님도 네. 많이 나가면은 돈은 많이 버는데 네.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 그 이상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지금 PD님이 제일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눈이 지금 새빨간 토끼 같아요. 게다가 또 이게 저 무슨 또 지상파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건 굉장히 영양가 없는 삶이라 이렇게 요즘에는 그거 아세요? 지상파보다 유튜브가 출연료 더 많이 줘요. 맞아요. 예. 더 많이 준다고요. 아, 더 많이 김용민 주니까? TV가 더 많이 줘요. KBS 라디오보다. 진짜? 아, 그럼요. 저는 김용민 TV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KBS 라디오 끝났어. 오윤혜 맞아요. 씨가 네. 그 욕망 많으신 분들하고 있다가 오셨으면 분위기가 바뀌셨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거칠게 몰아붙이시네요 오늘 아, 김용민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더 거칠게 네, 뭐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썬킴하고 전민기하고 끝내려면 계속 얘기를 아니 얘기를 하세요. 그냥 무슨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여러 개 하지 말라고 아. 여러 개 해서 몸만 상해요. 아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하던데. 누가? 전민기 씨. 전민기. 매일 아침 방송 6시 SBS 아이고. 라디오. 아 앱 월화수목 금이래요. 하시던 거 아니에요 8시? 누가? SBS. 그 전민기 씨가 지금 아침 라디오. 전민기가 해? 네, 아, 월화수목 그래. 내가 금. 옛날에 저 뛴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저 예전에 그 저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는 역시 그 유튜브도 제목에서 거의 조회수에 맞아요. 수만 제일 개가 왔다 갔다. 썸네일이. 네.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예. 그렇듯이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에 스포츠 신문이 제목 장사로 수만 부가 왔다 갔다 했어요. 맞아요. 지금은 수만 조회수가 조회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수만 부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근데 수만 부 그때는 신문이 한 200원, 300원 했잖아요. 네. 아 500원 했구나. 그 500원. 수만 부에 500원 해봐요. 그러면 한 2만 부만 해도 얼마야? 어. 그럼 1000만 원인가? 1억인가? 500원으로. 돈 계산이 잘 안 되는 거면 네. 돈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예, 큰 어쨌든. 돈이죠. 음. 네. 그때 그게 있었습니다. 이효리 드디어 옷 벗었다. 오. 그래서 내가 한번 사봤지. 한 번만 샀겠어. 한 2, 3일 정도 어디 야외 촬영 갔다 오느라고 네. 씻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서 네. 샤워하느라고 옷을 벗었다. 그거야. 그걸 기사로 썼단 말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수만 부가 그것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야. 아. 이효리 효과. 이효리가 하여튼 일면에 이름이 나오면 수만 부가 왔다 갔다 하는. 아유 그 여성 잡지들도 이효리 씨가 표지 모델이면 그 달 잡지는 그냥 끝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이콘. 여자들도 사보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여가지고 구매력이 최근에 송혜교 씨 나온 드라마에 입고 나온 트렌치코트가 아, 네. 완판이. 90만 원인가 100만 원이에요. 트렌치코트 한 벌이 네. 국내 브랜드인데 지금 추가 제작 들어갔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그 맘스 시사 1부는 네. 제목에다 정혜인을 넣으려고 합니다. 뭐라고 쓰실 건데요? 정혜인이요? 정혜인. 지금 김용민 TV 구독하시는 사람들은 정혜인에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어요? 오직 김용민 생각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다 김용민, 김용민, 용민이 동상 화이팅 막 이런 분들한테 무슨 정혜인입니까? 아니 요즘에 김용민 PD님이 자꾸 조선일보 나와요. 아 진짜요? 어제 나왔어. 내가 스타네 확인했어. 스타. 그 하위 80명의 이름을 공개한다. 네. 활동 저조한 80명을 공개한다 그래서 네. 다 떨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역시 아니, 진짜 파워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 수렴청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못마땅하지만 손은 다 열심히 어떻게 움직이게끔 시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국회의원분들 보고 그게 올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보좌관이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직접 올리는 열심히 좀 경우는. 하세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 출연하시네. 그래서 저번 기사 반응이 좋았나 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 이제 아내분이 집만 들어가면 아직도요? 그렇지 침대 위에서 막 웃고 있는 거야. 아직도요? 의리가 있으시네 한 정혜인 분을. 보면서 웃기는
웃길래 네. 야 정혜인이 지금 이게 맨파워가 있구나. 아내분이 아유. 지조가 진짜 되게 기쁘시네요. 그래. 아, 그럼 12월에 조심하셔야겠다. 네, 왜? 왜요? 12월에 드라마 시작하잖아요. 그쵸. 아, 네. 정혜인 씨요? 네, 근데 거기 너무 아련하고 멋진 남자로 나오는 듯해요. 티저만 봤을 때.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미 충분히 아련하고 멋진데 또 여기 다들 용민 PD님이 최고시다 이런 아, 분들이에요. 역시. 지금 엄지. 지금 정혜인 안 보인다고 이 사람들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치. 그럼요. 우리는 아니 김용민. 드라마를 한다고? 네, 한 12월에. 네. 아 그럼 밤을 꼴딱 새겠구만. 그 드라마 보느라고. 그래요 정말 정혜인 씨는 공해입니다. 공혜? 그냥 공해인이라고 좀 무공해? 보고 있어요. 무공해? 아니 공해인. 공혜인? 네 공해라고. 왜요? 생각을 그 해요. 무슨 뜻인데요? 아 밤에 잠을 안 자요. 불을 켜놓고. 밤에 안 자면 뭐 하려고요? 할 일도 없으면서 안 아니 자. 그거 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밤에 부인이 잠 안 자면 뭐 아니 하고 나 불을 싶은데? 안 끄니까. 불을 안 끄니까. 아, 같은 방에 아직 주시는. 자는데 막 깨우더라고. 그래서 네. 왜 했더니 코를 너무 골아서 안 대사가 안 들린다고. 들린다. 아, 코를 너무 골아서 잠을 못 자겠다가 대사가 안 들리니까 좀 조용히 하라. 조용히 베이스 자라. 목소리가 잠이라도 납니다. 조용히 자라. 좀 잠이라도 조용히 자라. 예. 아,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어찌나 이렇게 젊을 때는 다 모양새가 다른데 나이가 들어가면 집집마다 모양새가 비슷해지고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딴 배우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아, 그래서 썸네일을 정혜인 씨 넣어서 뭐라고 뽑으실 건데요? 정혜인은 공에다 이렇게 우리 뽑으실 거예요? 아내가 한번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예.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영상 편지. 네. 이제 당신도 끝났으니까. 정혜인은 안 돼. 나로 만족해야 돼. 아, 영상 편지가 너무 잔인하네요. 이런 거 아니에요? 괜한 오늘 얘기는. 맘스 시사 정혜인 등장. 네. 가로 열고 이슈로. 뭐 이렇게. 아니 지금 거의 우리 아내는 네. 영혼 본거에 들어갔어요. 아 진심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지. 예. 진짜요? 아, 사랑하시는 분. 아 너무 심해. 아, 너무 예, 심하니까. 너무 심합니다. 예. 마음을 비우세요. 정혜인 씨라면. 그래서 경쟁이- 정인이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마음가짐을 바로 다 하고. 잡고 네. 밥 줘. 정혜인에게 차려주듯이 밥 줘라고 한마디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줘 그래요? 아니. 밥 차려달라 그래요? 정혜인에게 차려주듯 차려달라. 나에게 밥을 차려달라. 예. 아 네. 정혜인 비슷한 거 뭐 하나라도 걸치시던지 아니면 뭐 그래요? 헤어스타일 좀 대사라도 바꾸시고. 하나. 그 아유. 성복에 나온 게 없어요. 성복에. 외모로는 시도하지 마시고 마음만으로. 네, 마음으로. 정인 말투라도. 되시기를. 아,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 뭐 주로 케이크들인데 크리스마스 케이크 중에 슈톨레는 독일식 과일 케이크입니다. 이거 되게 맛있네요. 건포도와 맛있다. 절인 과일, 아몬드, 계피, 넛맥. 넛맥은 넛맥. 이제 그 호두의 일종인데 이걸 넣고 구운 빵에 버터를 바른 다음에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완성을 합니다. 슈톨레는 일반 케이크와는 많이 다릅니다. 1년 그러니까요. 전부터 절인 과일과 견과류, 아몬드 가루로 만든 달콤한 마지펜이 함께 어우러져서 달콤함과 고소함, 향긋함이 일품입니다. 슈톨레는 숙성시킬수록 더욱 맛있는데요. 가운데부터 얇게 1cm 두께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조각을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안 드실 때는 분리된 덩어리를 붙여야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보관이 돼서 좋은데요. 보통 슈톨레는 가격이 비쌉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고급인데다 절임 그리고 그쵸. 숙성 시간이 길어서 제작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인데 보통 3만 원 이상으로 판매되는데 김용민닷컴 그 가격에 팔 수는 없죠. 독일 전통 슈톨렌이 단돈 19,800원. 네, 무려 만원 이상 쌉니다. 배송비는 완전 무료. 자, 이번 겨울에는 김용민닷컴에서 독일식 슈톨렌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저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저 오늘 낮에 혼자 그 리치몬드 본점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었거든요. 리치몬드. 근데 이게 파는 거예요. 이게 아, 예쁘게 팔아요? 포장이 응,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이게 뭐 주문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정말 가운데부터 썰어가지고 썬 다음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냉장 보관해주세요. 근데 주문 제작하고 이거에 반만 한데 가격이 2만 원이었거든요. 아, 요즘에 요만한 케이크도 25,000원 하는데요. 근데 진짜 가격이 진짜 두 배인데 19,800원이고 맛이 이렇게 좋다면은 아, 이 슈가 그리고 파우더 이게 한장하겠네요. 뻑뻑해 보이는데 전혀 안 그래요. 하나도 안 전혀 안 뻑뻑하네요. 아 바느통 이게 브랜드 이름인가 보죠? 독일어인 것 같아요. 추정컨대. 슈톨렌 저 처음 알았는데 올 크리스마스 때는 케이크 말고 슈톨렌에 이제 초코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이색적으로. 네 보내봐도 좋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정말 좋네. 아, 이러니 밀가루 포기가 안 돼.
오늘 또 심평론가. 네. 네, 신평론가의 정혜인 홈런을. 씨가 썸네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아쉽게도 전두환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네. 이 인간이 죽으면 저는 속이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불쾌하고 이렇게 찝찝하고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죽음까지 최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까지. 누구에게도 사죄해야 될 때 사죄하지 않고 청산해야 될 것도 하나도 청산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야 될 추징금도 내지 않고 이거 제일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저는 이제 언론들이 제목을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칭호를 쓰는지도 참 비교해 볼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얘기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전두환이 어떤 인간인가는 우리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하나회를 조직해서 군대 내 사조직이죠. 하나회를 결성해서 이제 12.12 군사반란 일으키고 그래서 네. 정권을 잡았죠. 군내 사조직이 왜 문제냐? 군내 사조직은 군대는 어떤 데입니까? 총도 있고 그리고 뭐 대포도 쏠 수 있고 뭐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합법적인 폭력 집단이에요. 합법적인 조직 폭력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조직 폭력배란 말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폭력을 쓸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근데 그런 곳에서 사조직이 있다? 군대에서는 오해하는 한 사람 대통령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죠. 국군 그 통군. 밑으로 뭐 육참총장, 해참총장, 공참총장 등등 있어야 하는 건데 사조직이 있었다? 그 뭐예요? 그들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도 군내 사조직에 의한 쿠데타예요. 총 들고 막 거리로 나와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 권력을 찬탈해봐요. 지가 먹어봐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철저하게 사조직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네. 사조직이 결국 1979년 12월 12일에 나라 권력을 빼앗은 거예요. 네. 예. 이 하나회는 육사 11기생들이 이제 주도로 결성을 했던 군대 사조직이었고 이제 경상도 출신 장교들이 주로 가입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광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이 전두환이 자기 권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간첩 조작에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이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지금 북에서 내려온다. 지금 이럴 새가 없어. 지금 군인이 이거 지금 나라를 딱 질서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북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학생들을 다 간첩으로 조직하고 그리고 뭐 일반인들 그냥 일반 사건도 뭔가 간첩들이 관여한 사건으로 다 해서 우리 사회 안에 뭔가 반공 심리를 자극해서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이 옥죄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 불임 사건 있잖아요. 네. 항림 사건, 불임 사건 유명한데 이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던 그 사건 그리고 임시완 씨가 진우 역할 맡았던 그 사건 그리고 송강호 씨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원래는 그 부산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다가 이 사건을 이후로 이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하게 네, 됐죠. 변신하게 된 그 얼마나 사건. 돈을 많이 벌었는지 누가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가 전 대통령이. 갈고리로 부산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 왜 그랬냐면 이 양반이 부산 상고를 나왔잖아요. 부산 상고 있을 때부터 막 공사판을 다니면서 부기해주고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밑바닥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얄팍한 그런 아주 못된 사업자들의 이런 마인드와 형태들을 정말 너무 어려서부터 많이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통박을 다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지. 노무현. 그러니까 뭐 소송마다 다 이기는 거야. 오. 그래서 다 노무현 변호사만 찾아왔던 터에 네. 이 불임 사건의 피해자들,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분들의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억울한 아들 사건 좀 변호해달라고. 그때부터 이 양반이 쇠망치로 맞은 듯.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변론에 나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불임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 알아듣고 불임 사건. 불임 사건으로 무슨 저기 저 재판을 지금 해가지고 불임이라고 쓰고 있었잖아요. 불임이라고 썼네. 그래서 난 계속 뭐가 불임일까. 그래서 이거 불임. 불임. 부산에 이제 뭐 칼부림할 때 이런 거? 이제 부산에 무슨 수풀림자 막 그래서 네. 불임일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원래 독서 모임 하던 학생들 그리고 뭐 교사들 그리고 뭐 직장인들이 영장 없이 갑자기 체포당해서 불법 감금을 하고서 아주 잔인한 고문들을 합니다. 물고문, 통닭구이, 몽둥이 짧게 갇힌 사람은 20일에서부터 63일까지 갇혀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공산주의자다라고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자백을 받아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일반인들을 그저 독서 모임 하던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잃고 그 고문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이 이후로 불가능해진 분들도 많고 이런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에서 많았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12.12 군사반란이랑 뭐 5.18 빼고는 다 잘했다? 이분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또 잘 이야기 안 되는 게 형제복지원 사건 있잖아요. 형제복지원 사건. 이 사건은 500명이 넘는 분이 그냥 길거리를 다니다 통금 시간 이후에 돌아다녔다고, 뭐 노숙자라고, 그리고 뭐 고아들,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길거리를 다니던 사람들도 이 명수를 채워야 돼서 납치처럼 끌고 들어가서 강제노역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갇히면은 강제노역뿐만 아니라 군대처럼 중대 소대가 나뉘어서 수직적으로 어떤 통제를 받으면서 그 일을 다 해내지 않으면은 두드려 맞고 밥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말 짐승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해서 이 지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가족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럼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삼천교육대 맞아요. 아니 일단 그 형제복지원 사건 때 그 안에서 가혹행위로 의심되는 그런 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안매장을 했어요. 네. 가족한테 인계를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한 게 아니라 안매장을 했어. 이 나쁜 놈들이. 이게 대한민국 1980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아 네. 진짜 80년대요? 네. 80년대에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노동, 종교, 언론 탄압도 계속 있었어요. 우리 사북 사건이라고 알려진 네. 탄광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 항쟁을 일으켰고, 노사가 타결된 이후에 뭔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군사 정권이 주동자를 색출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고문해서 서로를 밀고 하게 만드는. 그래서 완전히 이 노동에 관한 탄압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당시 민주화 운동 하면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제 개신교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한 거를 보면서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불교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계종인가요? 거기서 승려를 53명인가를 데려가서 구금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아무 죄 없는 분들을 그러니까 이 종교 탄압도 굉장했고요. 뿐만 아니라 언론 탄압은 다 아시다시피 보도 지침이 있었고 언론 통폐합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 안 듣는 언론인들 다 보직 해임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 탄압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탄압했어요. 저희 세대는 프로스펙스라고 알고 있는 알죠? 브랜드, 상사. 네, 국제 상사. 네. 이 기업이 타 기업들에 비해서 이 국가의 지원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뇌물을 적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게 미움을 사서 해체가 되었다라는 설이 아주 유력한데 이렇게 국제 기업뿐만 아니라 명성그룹도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무리한 확장 때문이었다라고 하지만 전두환 정권에게 밉보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망하게 되는 이런 일도 많았고 또 뇌물 수수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과박스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 네. 이 사건도 장영자 씨가 전두환의 어떤 처가댁 식구들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아, 왜 기업들이 이렇게 한없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순순히 내어줬는가 결국에 그 배후에 전두환이 없었는가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이 사건이 7,100억 원 규모 당시 7,100억 원 규모라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한 채가 600에서 70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개포동 네. 아파트가 600만 지금 원.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한 10억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7조 원 정도 되고 당시 GDP의 1.4% 그리고 한국 정부 당시 예산의 10%를 차지할 만큼의 당군일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꼽히는 이 사건에도 전두환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여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 끝도 평화의 댐 아시죠? 평화의 댐. 저는 그때 대국민 방송하던 사기극도 거 아직 많아요. 기억나요. 평화의 댐 이제 1986년에 뭐 직선제로 개안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막 타오를 때 또 이야기를 하죠. 아, 이게 지금 북한이 서울 올림픽 방해하려고 금강산 댐을 방류하면은 이제 200억 톤이 물이 쏟아져서 서울 물바다 된다. 63 빌딩 절반이 차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다 물에 잠긴다. 언론에서는 이 모형을 보여주고 막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어머나, 어머나. 그러는 바람에 국민들이 다 아, 불안해. 진짜 뭔가 이 88 올림픽 앞두고 북한이 그럴 큰일 수도 났다. 있겠다, 큰일 났다라고 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모금하고 그리고 당시 초등학생들도 저금통이나 용돈까지 다 털어서 평화의 댐 건설에 보태는 아니 이현정 앵커 생각 안 납니까? 아니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연히 내는 건지 알고 돈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 평화의 댐 성금 말고도요. 1년에 몇 번씩 방위 성금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저같이 그냥 뭐 그런 애들은 300원, 좀 잘 사는 애들은 500원씩 냈었는데 그때 공책 한 권이 100원이 안 들 때였어요. 근데 300원, 500원 학생들한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 초등학생이었는데 방위성금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돈을 거둘 명목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상한데 그냥 들어갈 때부터 늘 내던 거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평화의
평화의 댐은 방송을 우리 수해 나면 그 수해 입은 지역 도와주자고 막 쭉 가면서 아나운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지. 저는요 지금 저도 힘들긴 하지만 힘내시라고 저희 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저희 딸이 저금통을 뜯어가지고요 갖고 왔 이렇게 하는 그거를 수해가 났을 때도 했는데 이 평화의 댐 때문에 제 기억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매일 방송이 나왔었어요. 공중파에서. 아니, 예전에 그때 MBC는요 토요일마다 하는 그 쇼 프로가 있었어요. 네. 토요일은 즐거워. 네, 그 이전에 쇼 2000이라고 아, 쇼 2000. 프로그램 이름이 쇼 2000이었어요. 그때 그 예덕화하고 김청 씨가 춘천 실내체육관 그 만약에 북한의 금강산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물을 방류하면은 춘천은 다 잠기거든. 그래서 그 춘천에 가가지고 쇼를 하는데 김청 씨가 막 거의 반공 연설문을 쇼 프로 막 이제 쇼 프로 중에 막 읽는 거야. 그 어색함과 그 부조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참 마음이 그랬던 게 뭐가 잘못된지를 몰랐다는 생각,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삼천교육 때도 이름은 들었거든요. 저 잘할 때도. 어렸을 때 얘기하잖아요. 8살 뭐 이럴 때니까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에는 대통령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인가 봐요. 왜냐하면 9시 뉴스 하면 땡 하고 나면 전두환 대통령 이러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이제 저절로 드는 거죠. 아니 그때 이제 또 생각이 난 게 전두환 때 방송이 굉장히 웃겼어요. 그런 쇼 프로, 네. 오락 프로에서도 이렇게 반공사상 국가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가 실상은 이제 정권의 안보였죠. 그걸로 막 오용이 되고 이렇게. 아, 왜 또 비슷하게 생겼다고 방송 출연 못하는 연예인들만 몇 명인데요? 박용식 씨, 박용식 아저씨하고 이주희 씨가 이제 이거라고 없어서 못 이거라고 나와요? 못 나왔고. 네, 그리고 대박. 그 이순자 씨랑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했다고 출연 못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턱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아예 출연 금지가 된 코미디언 남자인데 심철호 아저씨라고 아, 그 네. 양반도 한동안 또 방송에 못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게 뭐지? 이런 이유로 방송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뭐 그건 이제 모양새도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면은 방송 중에 각하를 굉장히 좀 뭐랄까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일이 벌어지면은 여지없이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제 체육대회가 있었다고. 그때 이제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인데 이제 각하가 이제 육사 문지기 출신 아닙니까? 육사 골키퍼. 네. 골키퍼 출신이었어 주장. 이제 딱 들어왔다고 이순자하고 같이 나왔어. 들어왔어 운동장에. 거의 한 10수년 동안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이게 입에 붙었단 말이야. 예. 아 전두환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께서 지금 들어오셨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랬어. 그러다가 투샷 이제 그 전두환하고 이순자가 가끔씩 보여주잖아요. 네. 아 지금 우리 전두환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께서 어떻게 지금 계속. 상황을 우리 운동 경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두 분 아주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십니다. 아 우리 전 대통령과 유 여사께서 또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계속 그랬다고. 한 4번인가 그랬대.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너무 됐어요?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추운 날 중계 마치고 집에 갔어요. 아나운서가 조춘택 아나운서라고 네. 계셨는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오겠네.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야,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되겠다. 아 바로 짜. 아나운서인데 이게 돼가지고 어? 어떻게 감히? 그랬더니 나중에 이순자 여사께서 민주주의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전두환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어머니께서 아유 뭐 저를 유 여사님하고 비슷하게 모셔서 그런 건데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야 같은 애로 그 아저씨가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그래서 라디오 중계만 하다가 라디오 뉴스만 하다가 이 형님이 결코 그게 뭐 4강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청소년 축구 대회 때 멕시코로 중계 방송 갔는데 그게 4강까지 갔잖아. 어머나. 그래서 그 아저씨는 전 국민의 어떤 이목이 열망을 담은. 집중되는 경기를 생중계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권되셨다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충성파들이 전두환이나 부인 이순자에게 밉보이는 일을 안 했겠네요. 일을 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었을 때 화가 날 일들을 미리 보고함으로써 충성 경쟁을 하던 때였어요. 아 네. 당시에 뉴스 인터뷰 그냥 일반 시민 인터뷰만 봐도 무슨 대본을 외우는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다 좋은 얘기만 다 그렇게 나오고 언론에 그렇게 그 당시에 보면은 아 진짜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 정말 있었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평화의 댐 얘기했는데 이게 김영삼 정부 때인가 국정감사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금강산 댐이 200억 톤이 아니라 59억 톤
봄쯤 물을 가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된 거고 이게 엄청나게 이 평화의 댐 건설 비용도 부풀려주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래서 제가 평화의 댐을 어렸을 때 가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봤어요? 이게 수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댐이냐면은 원래 보통 댐은 수력 발전 기능이 다 있어요. 이거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홍수 조절 기능이 있어갖고 물을 딱 가뒀다가 정말 필요한 만큼 방류하는 이게 정말 댐의 기능인데 이 평화의 댐은 일단 수력 발전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홍수 조절 기능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물이 없이 그냥 비워뒀다가 북한에서 내려보낼 때 가두는 거다 이런 핑계를 대긴 했는데 이 댐을 위해서 정말 그 국민적인 모금이 필요했나?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아까 저는 낸 기억만 있고 저게 세워졌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가장 큰 사건들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뭐 5.18뿐만 아니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항쟁 이 당시에 이 민주항쟁들의 국가폭력으로 정말 완전히 국민들을 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헬기에서 사격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죽었어요. 정말 가능하다면 무덤에서 이렇게 일으키고 싶어요. 일어나라고. 정말 할 거 하고 가요. 네, 이 사과 한마디 못 들은 유족들은 어떡합니까? 저는 이 사람이 죽었지만 반드시 이 국가폭력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들을 반드시 다 가려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국가폭력에 의한 이런 어떤 쿠데타, 군사 쿠데타와 같은 형식으로 어떤 권력을 독점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반드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이 당시에 신문 기자들은 1층에 이제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뿌린 사람들이 들어오면 전화를 해준대요. 근데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올라간다고. 그럼 창문 밖으로 도망간 도주로들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기사가 정권의 비위에 안 맞잖아요. 그럼 끌려가서 못 오니까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나올 때는 사실 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선배님들 말씀으로 도주로가 이제 정해져 있대요. 각 언론사마다 예. 이제 밑에서 이제 오면 인지 알잖아요. 분위기만 보면.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이제 누가 문제가 되는지 뭐 기사는 뻔한 거니까 그건 이제 무릅쓰고 기사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도주로가 정해져 있었다고. 신문 기자. 그 드라마였나요? 한지민 씨 나왔던 눈이 부시게 남주혁 씨랑 거기서 나온 그 남주혁 씨가 네, 그렇게 당한 기자로 거잖아요. 끌려갔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망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저는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아주 잘못된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의 죽음을 두고서 언론사들이 다 민망할 만큼 과업을 또 써놓은 것도 있어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별세라는 말을 썼어요. 죽음이나 사망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별세,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이렇게 얘기하고 취임 선서하는 점잖은 사진을 크게 올려서 예전 사진이군요. 네, 뭐 예. 집권 기간 동안 뭐 고도 성장이 있었고 뭐 서울 올림픽, 아시안 게임 업적 이런 업적들을 나열을 했어요. 물론 이 과오도 적었지만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전두환 사진을 걸고 별세, 사망 근데 이런 표현을 안 썼더라고요. 아예 별세인지 사망인지 쓰기 애매하니까 그냥 뭐 1931년에 태어나서 2021년에 죽었다는 그 연도만 표시하고 물론 이제 뭐 공과 과를 다 적어놨는데 물가를 잡았다, 뭐 삼저우왕 속에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좋은 이웃이었다, 이 사람이 그래도 평소에는 친절을 한 것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 안 쓰잖아요. 이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한 기사들은 많이 없었고 한겨레나 한국일보,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5.18 유족의 사진을 크게 넣었어요. 그리고 전두환의 사진은 아주 작게 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그런 사진 넣으면서 끝까지 사죄가 없이 떠났다 이런 내용을 적었고 뭐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분석 기사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이제 노세한 전두환 사진, 예전에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냈던 그 기사에 그 사진을 걸고서 뭐 군사 반란, 유혈 진압, 인권 유린, 뭐 군합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이제 끝내 사죄받지 못한 광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남겼습니다. 뭐 헤드라인에서는 한국일보도 사망이나 별세 이야기 안 쓰고 그냥 암흑의 역사 남긴 채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반응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노태우 씨와는 좀 다른 반응이지 다르다. 않아요? 지금 완전히. 뭐
노태우의 아들들이 여러 번 사죄를 하고 추징금을 납부를 하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전두환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추징금을 다 냈나요, 노태우 씨는? 네, 다 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기자들한테 했던 태도도 네가 좀 내줘라 뭐 나 29만 원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기자는 하고. 아니고 그때 그 정의당 부대표였던 네. 최재민 의원이신데 이만솔 씨라고 그 양반은 뭐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 봐도. 또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갔는지. 그 밥 먹을 때, 서대문구니까 예, 밥 먹을 때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대문구니까 그또 연희동이 서대문구 집이니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하여간 이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게 이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서울까지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이 되고. 근데 저 추징금을 받을 방법이 저는 광주의 딸로서 이 전두환 씨는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그럼요. 입법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희대 살인마이고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데 세금으로 먼저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 세금을 전두환에 징수를 해가지고 추징을 보상권을 해가지고 청구해가지고. 보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반드시 몰수하고 대대손손 이 부인도 마찬가지고 다 공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두환 회고록인가? 그 책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자기의 과오를 다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미화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범죄인데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때만이라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추징금 다 받아내고 반드시 사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여당이 민주당인데도 지금 이게 41년째 진상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 처벌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의지가 없거나 맞아요. 의지가 능력이 없는 없다라고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이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요. 충분히 과오들에 대해서 책임질 사안들을 다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요. 저번에 전두환 추징법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전의 법들과 달리 받아낼 수 있도록 법을 바꿨는데 저는 자세하게 그걸 다 알질 못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에 그 연희동 집 있잖아요. 네. 그게 별채는 셋째 며느리인지 하여튼 며느리 가운데 있는 정원은 뭐 매제 뭐 이렇게 따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분하려고 하니까 이순자 씨가 이제 소송을 낸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벌어서 산 집이지 전두환 때문에 생긴 집이 아니야 이렇게 소송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본채는 안 되고 별채는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법안이. 그러니까 어디서 허점이 생긴 것인지. 아니 이순자 씨가 전두환이랑 결혼 안 했으면 그 돈 벌어가지고 연희동에 집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모든 게 국민도 그렇고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 이 전두환의 가족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뻔뻔하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지금 진짜 제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그러면서 전두환의 아들이 목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 그 진짜요? 피해자들에 대한 용서조차 구하지 않고 무슨 목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슨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저는 이 전두환과 관련된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고 심지어 누리고 있는 걸 다 하나도 우리가 빼앗을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이 죄를 그대로 다 받지 않게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후손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아니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5.18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때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처벌하라는 요구에 뭐라고 답했냐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이 유명해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쿠데타 하려면 성공해. 성공하면 면책이야. 무죄야. 이거 아닙니까? 뭐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다 수긍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아니야. 승리하는 게 정의다.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 그렇게 보상하기로 한 것이나 또 이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망월동을 이제 국립묘지로 바꾸려고 한 것이나 그 명예회복을 시키려고 한 것이나 왜 그러겠어요? 그게 뭐 자기 집권 왔는데 도움을 준 분들 뭐 한몫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라도 보상받는다. 그쵸. 이거 정의가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나쁜 놈들이 이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하고 야 나쁜 짓 했다가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처단을 당할 수가 있겠다. 이런 공포심 정도는 갖게 해줘야 두 번 다시 이런 군사 쿠데타, 시민 학살, 국민 학살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은 앞으로 제2, 제3의 쿠데타는 또 나올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죠. 네. 독립유공자나 뭐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분들의 자손들보다 친일파 후손들이 더 잘 살고 이 전두환과 같은 인간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잘 살면은 우리가 누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국가폭력에 관여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정말 패가망신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정말 먹고 살 수도 없을 만큼 네. 탈탈 털는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을까. 네.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패가망신 제대로 당한 네, 저는 못 그런 본것 친일파나 같아요. 네. 이런 뭐 사이비 교주도 그렇고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 추징금을 다 내도 망하지를 않아요. 아, 그러네요. 아니, 잘 근데 살았어요. 사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바라질 않습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 과거에 그랬던 역사 위에서 덕을 본 사람들은 전두환이 단죄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러죠? 왜냐면 자기들도 이제 구린 과거가 있는데 자기들도 단죄한다고 그래봐. 얼마나 피곤해.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네. 오, 여러분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자, 유튜브 이름 뭐예요? 공부해. 네, 앵커리의 똑TV입니다. 아, 네. 네. 앵커리의 똑 TV, 예. 그래서 이제 앵커리의 똑 TV.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코너를 국가장 저거를 아이템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장을 치를 수 있냐, 그리고 현충원 안장은 될 수 있냐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이제 뉴스를 하다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발음하기가. 호칭이. 근데 이제 지금 방송에서는 전두환 씨로 통일이 됐거든요. 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그치. 물론 사면은 됐지만 그래서 전두환 씨, 노태우 씨라고 해요. 하면서도 이렇게 호칭하는 게 괜찮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저때 이제 대통령이 전두환 씨였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썸네일 아까 바로 썸네일을 전두환 씨라고 쓴 거예요. 댓글에 네. 그래도 전두환 씨는 아니지 않나요? 아.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하려고 제 페북에도 이제 캡처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댓글도 이제 달렸는데 네. 그렇게 호칭을 한다고 이제 엄청 욕을 먹었어요. 지금 조선, 중앙, 동아, 연합뉴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뉴스원, 뉴시스,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다 전두환 전 대통령 씁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라고 하는 데는 지금 뭐 KBS, MBC, SBS, JTBC, YTN, 뭐 네.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가 전두환 씨라고 두한이는 하고 없나요, 그냥? 네. 뉴스니까요. 그 전두환이라고 C도 안 붙이는 데가 광주 MBC인가요? 광주 MBC는 광주 MBC, 네. 대구 MBC. 네, 아. 전두환 이렇게 합니다. 전두환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누구누구 씨가 비하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오윤혜 씨. 씨가. 네. 네. 씨가 공식적이야. 공식적이고 그리고 전두환이 지금 뭐 직함이 없다면은 뭐 그러면 씨라고 붙이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넌 대통령을 그렇게 부르냐 전직 대통령인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앵커리의 똑 TV 네. 구독자가 85명인데 벌써 그런 반응이 쏟아집니까? 밑에 댓글이 저 페북에는요 욕 먹는 게 저희 직업인가 봐요. 아유. 그런 거 신경 쓰지 지금 마세요. 그분 가족 중에 간첩으로 몰린 사람이나 삼천교육대 간 사람이나 뭐 이런 피해자들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전두환이 화장실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북한이 억하고 죽었냐? 뭐 내가 그렇게 썼더니 누가 아침에 SNS 그 메신저 네. 페메라고 하죠. 네. 페이스북 메신저로 너무 그게 무례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 눈을 부비면서 또 발동해야지. 어디서 훈장질이야 엔터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답장 안 오죠? 그런 사람들 와요? 답장이 올까봐 차단을 했어요. 저는 정신 악성 건강을 댓글에 위해서. 바로 저도 댓글 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바로 글이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아. 오히려 대놓고 얘기하면 말 못해요. 전두환이 자기를 각하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 맞아. 그때는 그냥 그래요? 각하.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물러나서도 계속해서 각하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대요. 이거 제가 어디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 네. 그래서 이제 골프를 그렇게 치러 다녔잖아요. 아, 맞아요. 29만 원밖에 없다는데 골프장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뭐 양치를 10번 할 정도로 지금 알츠하이머라 기억이 없다는데 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막 날려요? 골프는 열심히 치러 다녔는데 전두환이 골프를 치러 오기 전에 그 캐디들을 따로 교육을 한대요. 잘하는 친구들만 모아서 이분은 각하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말끝마다 각하라고 붙여라. 그래갖고 이분이 엄청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자네 밥은 먹었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각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서 네 전하. 더 좋아했대요?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라디오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웃어 넘겼는데
끝까지 자기 각하 소리를 들으려고 네. 그렇게 공식 명칭이 아마 자기들끼리는 계속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뭐 성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하면 양쪽을 이렇게 좀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불렀다. 그게 공식 명칭이거든요. 네. 방송에서. 근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네. 이번에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됐죠. 정말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저는 전두환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다 각하각하 하면서 다 모시고 싸바싸바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기회조차 안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도 죄는 반드시 졌고 그리고 지금 피해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럼 남은 유족들이라도 책임지고 이거 처벌받고 책임을 져라. 네. 그리고 두 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주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 있다고 믿으니까 전도사고 저기 이 생을 걸었잖아요, 두 내년에 분은. 목사님 되시는데. 네. 그죠? 주님께서 저는 단죄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아니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예전에 옛 직장 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 네. 네. 학살자 전두환을 계속 때마다 만나 주시고 또 그래요? 추앙해 주시고 극동방송 창사 50년 행사인가 그때는 40년인가 그때는 전두환을 또 초청을 했었어요. 정신없는 양반이지. 밥도 비싼 박을 쳐먹이고. 그 이제 그때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 이제 할 말이 없잖아. 전도. 살인마 전두환하고 같이 다니는 게 얼마나 연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다. 근데 전도는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전도는 실패했고 아니 설령 이 양반이 갑자기 내가 그러면 이제 주님을 믿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교인 등록하면은 그게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네. 아니 사람이 전도됐으면 그게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학살을 했으면은 시민을 학살했으면 그렇게 독재를 하고 반란을 했으면 사죄를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신앙의 열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교인이 됐다. 이걸로 천국 가신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있잖아요. 네. 전재용 씨. 네, 둘째 아들. 박상한 남편. 응? 전재용 씨가 목사가 된다고 지금 나섰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우리들 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어야 돼. 그 교회 참 특이하대. 양재동 양재동이 아니라 김양재. 양재 목사님. 목사 이름이 네. 김양재. 거기 제가 맨날 지나다니는. 네. 김양재 목사의 목회가 뭐냐면은 과거 좀 구린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끌어안고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이런다는 거야. 네. 왠지 좀 괜찮을 것도 같으면서도 뭔가 좀 찜찜한 면이 있잖아요. 네.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그게 그 안에서 내가 이런 과거 있어요 이러고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자세. 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용서해 줄 때가 됐다. 이런 그 어떤 합당한 행위를 하거나 뭐 합당한 자기 책임을 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제요 자매요 이러면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교인 참 등록만 하면 끝나버리는. 기독교의 용서가 정말 남발되는 것 같은데 기독교의 용서는요 피해자의 회복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이거는 네. 피해자의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서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네. 용기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두환 씨는 주님이 지옥불에서 단죄해 주실 거고 남은 유가족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단죄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반성하고 네. 책임지도록 하고 네. 그리고 김장한 목사는 반성하세요. 이게 뭐야 목사가 그분도 주님이 단죄하시고 목사님이 끝까지 전도를 책임지시려면은 지옥까지 쫓아가셔가지고 네, 같이 가셔가지고. 가셔서 아니 전도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전두환을 이렇게 밀어주고 띄워줘서 전두환이 참회를 했냐 이거예요. 안 했겠죠. 나같이 이런 쓰레기를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의 영혼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 이렇게 느끼게 하냐 이거야. 그 12 40년 되는 날 샥스핀 먹으면서 각하가 영부인께서 이러면서 막 전두환 옆에서 분위기 메이커나 하고 말이야. 그게 전도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 두 가지가 있어요. 발하고 돈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를 보면 알고요. 그리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네. 골프, 짝스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판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네.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등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주머니가 모든 걸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돈 주머니가. 근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는 건 회계가 아니라 뭐 용서, 반성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이 사람은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이 다 그렇게 받드는데 무슨. 아, 그렇죠. 지금도 그때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우리 저 노태우 아저씨가 옛날에 비자금 들통 나가지고 네. 눈물을 훔치던 그날로부터 26년 뒤에 날 죽었어. 노태우 아저씨가. 아, 그리고 백담사 들어간 날. 백담사 이제 배국민 사고하고 네. 백담사 들어가던 날로부터 33년 뒤에 우리 두한이 아저씨가 죽었어. 아, 그리고 더 히트는 뭐냐면 전두환 특별법, 그러니까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이제 못 박는 법을 계속 계류돼 있었잖아요. 네. 발의돼가지고 네. 그거 논의하는 첫날 죽었어요. 아니 근데 누구도 지금 전두환을 거기 보내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가능하지도 그럼 않은 얘기인데. 돌아가신 분들 다 일어납니다. 그렇지. 어딜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성공한 쿠데타가 와서 묻히는구나. 얼마나 열불난 일이에요. 예. 김영